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보통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 보통 수업 시간 몇 시간 하니? 50분. 대화가 안 된다. 하루에 몇 시간 하냐고. 50분 하는데요. 최소한 8시간 하지? 맞지? 근데 오늘 논다는 생각을 딱 하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완전히 막 주리를 틀고 앉아, 주리를 틀고. 표정이 거의 막 지친 표정이야. 눈에 힘을 딱 주고. 이 뒤에 또 수업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공할 거야. 자,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아니다. 마지막 힘을 딱 내고, 야, 한 시간 내내, 일단 집에 가봐라.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 맞지? 그러니까, 뿌듯한 기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은 첫 시간 선생님이 잔소리가 길었는데,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 1페이지, 2페이지 조금 정리할 테니까 봅시다. 갑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일단, 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1단원 있는 내용이 바로 물이야. 물 하나만 갖고 단원 하나 전체야. 물 하면 뭐 내용 할 거 없는데요? 라는데, 실제로 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단원을 딱 끝나게 이 단원이 1단원이 끝날 때쯤 딱 되면 이제 물을 딱 보면 이제 물로 안 보여. 가시나 진짜 H2O나 물이나 그 내부의 구조가 막 보이고 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진짜다. 수업을 똑바로 들었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야.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 지구도 70%가 물로 돼 있지. 맞지? 여러분, 하찮은 물질 하나하나도 물이 대부분이야. 우유 같은 경우도 80%가 물이고 감자도 70% 이상이 물로 돼 있어. 그죠? 우리가 먹는 채소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물이잖아. 그지? 그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겨울 같은 데 보면 물이 막 얼잖아. 그죠? 물이 얼지? 추우니까. 부산은 그런 게 없는데 서울 저쪽만 해도. 그래도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만 하더라도 한강은 맨날 얼었대. 생각 몰라. 한강이 맨날 얼었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자, 맘먹는데 이 거시는 게. 자, 그러면 얼면 그 안에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노? 하나도 없나? 있긴 있어. 다 살아있어요. 얼음 막 깨갖고 그 안에 뭐 잡대? 물고기 잡지. 한 번도 곰이 먹은 적이 없지. 물은 위에서부터 얼어. 맞지? 그죠? 저 밑에. 그래서 그 깊이를 봤을 때 어떤 강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는 강은 없어요. 지구상의 기온으로는. 근데 위에서부터 어니까 겨울이 되더라도 수중 생태계는 살아있어. 이유가 뭘까 말이야. 맞지? 곰이 먹은 적 없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얼면 어찌 돼요? 늘어나지? 부피가 늘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 얼음을 같이 나누면 어찌 되노? 얼음이 고체죠.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물 위에 뜨잖아. 처음 아는 사실이가. 이거는 쉬운 거잖아. 고체인데도 유일하게 고체가 더 가벼운 거는 물밖에 없어. 그럼 너가 서점에 가면 지금 나 혼자 몇 개월 됐을 거야. 물은 답을 알고 있단가? 일본 사진 작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사진 찍어놓은 거 봤어요? 네. 그럼 그 결정 구조 찍어놓으면 예술이야. 진짜 얼음 하나하나 결정, 물이 얼음이 되는 그 과정에서 막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그럼 얼음 구조를 보면 실제로 순수한 얼음을 딱 얼려놓으면 육각형 구조야. 정육각형 구조. 그죠? 그런 이유가 뭐냔 말이야. 왜 무조건 물이 얼면 부피 늘어난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그래서 이 1단원에서 여러분 그 우리 주변과 연결된 물의 여러 가지 특성들 한 8가지가 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특성을 알고 결론은 뭐야? 우리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 특징.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 해야 될 거는 물의 뭐야? 특성이야. 물의 특성.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물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쪼개볼 거야. 지금부터 쪼개보는데 그거는 이제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가볍게 우리 주변에 물이 어떻게 있는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나라고? 그렇지. 물 부족 국가죠. 물 부족 국가. 지구 전체의 70%가 물인데 왜 물이 부족할까?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단원에 나와 있는 거, 이 1페이지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주변의 물의 분포와 큰 특징, 그거 하나만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 물의 분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 지구상에 크게 여러분 대륙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 대륙은 그 대부분 70%가 정확하게 한 66% 이렇게 따지는데 바로 뭐예요? 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물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나? 우리가 이용하는 건 어떤 거 있노? 먹어야 되지. 또 식물은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뭘 하니 얘들아? 그렇지. 광합성. 식물 없었다면 우린 죽었어.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야만 살 수 있잖아. 그죠? 식물이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가장 기초적인 우리 생명체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맡고 있는 이 식물은 물이 없으면 안 돼. 물 갖고 광합성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식수로 쓴다든지 아주 일반적으로 식수로 쓴다든지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그 물은 여기 아니에요. 그 70%를 다시 쪼개보면 바로 얼마다? 97% 이상이 뭘로 돼 있다? 짠물이야. 짠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해수야. 해수. 그래서 소금기 있는 이거를 염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 먹어. 우리가 쓰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걸 갖고 막 여러 가지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극히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쓸 수 없어. 그러면 생각해봐. 이 70%의 물을 다시 100% 쪼개봤을 때 그 중에 대부분은 못 쓰는 물이야. 맞지? 그러면 그 나머지 3% 내에서 해결해야 돼. 그럼 이건 한마디로 어떤 물이야 이제? 식수가, 육수가, 맹물. 뭐? 담수라는 말을 써요. 맹물. 알겠지? 맹물. 3%밖에 안 돼. 그러면 지구 전체상의 물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70%를 여러분 퍼센테이지 내보면 어떻게 된다? 3%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다 쓰느냐? 이거의 또 대부분은 뭘로 돼 있다? 강? 바로 빙하예요. 99% 이상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 1%를 막 쪼갠 게 바로 뭐야? 더 많은 게? 하천수. 그래. 바로 호수의 물, 강물 같은 거. 그죠? 강물 같은 거. 그 다음 뭐? 지하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토양에. 그리고 공기 중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노? 수분이 포함되어 있지. 이게 겨우 1% 내외야. 99% 이상이 빙하야. 그럼 이거 우리 쓸 수 있니 얘들아? 안 되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에 전체 물로 이제 요거까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실제 우리가 쓰는 물은 0.0075%밖에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양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쓸 수 없는 양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 생물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걸 뭐 아껴 쓰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요 대목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매우 어떻다? 적다는 거야. 뭐를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를 딱 따져보면 되겠습니까? 그 대부분이 바로 뭐였다? 해수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담수의 대부분은 바로 뭐였다는 거야? 빙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매우 어떤 극소량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그러면 이거 다 쓰고 나면 끝이가. 그럼 안 되지. 근데 물은 여러분 뭘 하니? 너 자정? 아니 우리 그렇지 순환하지. 어떻게 순환하는데? 뭘 받아서? 태양을 받지. 태양 에너지 받아서. 그럼 누구 물어보자. 얼음, 물, 수증기 이 세 개의 차이는 뭐예요? 상태가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온도, 비슷한 말. 에너지야. 하나하나. 여러분, 물 입자들의 에너지 차이야. 그럼 에너지 제일 작으니까 어떤 너? 꽉 뭉쳐있는 거야. 못 움직여.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럼 에너지 많은 거 어때 돼? 지 하나하나 에너지가 많은 거지. 너가 막, 지금 막 흥분 상태야. 에너지 너무 많아. 그럼 어찌 되노? 시장 바닥이지, 거의. 하잖아. 그럼 물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얼음에서. 그럼 거기서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럼 어찌 돼요? 날아가는 거야, 이제. 튕기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수증기잖아. 그러면 이 물은 흡수하는 에너지량에 따라 운동 상태가 달라지지. 그래서 물은 뭐 할 수 있니? 순환을 할 수 있어. 에너지를 얻으면 기체 상태, 잃으면 액체나 고체로. 맞지? 그 내부에 하나 중요한 물 자체의 성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 물 자체의 성질은 절대 안 바뀌어요. 되겠니? 그러면 자, 극히 일부분의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 물이 뭐하고 있다? 물이 뭐하고 있다? 순환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을 담고 순환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을 담고. 그럼 일단 지표상에 물이 있다. 그죠? 지표상에 물. 그죠? 그러면 이 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합니까? 위로 날아가죠. 이런 현상을 여러분 뭐라 불러요? 그렇지, 증발. 증발이라는 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는 거야? 액체가 기체, 물만 증발하지. 그럼 이 증발할 때 물은 어떤 액성이야? 액성이 뭐죠, 여러분? 액체의 성질. 액체는 몇 가지 성질이 있노? 액체는 몇 가지? 중성, 염기성, 산성. 그럼 어떤 상태야? 당근이지, 중성. 중성. 그러면 저 위에서는 어떤 상태로 머물게 됩니까? 수증기,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머물러. 그러면 위에는 환경이 어때요, 여러분? 온도가 낮지? 춥잖아. 그러면 이게 뭘 잃어버립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뭘로 변하니? 물로 변하지. 물로. 그죠? 그럼 이 과정, 수증기가 저 위쪽에서 물로 변해요. 이런 과정을 특히 어떤 표현을 쓰더라? 단순한 상태 변화로 설명하면 이거는 기화제, 기화 반대가 뭐고? 액화제, 액화라는 표현을 요 위에 자연 현상에서 설명할 때는 액화라는 말은 진짜 많잖아. 모든 물질에 다 적용되는 게 액화제. 근데 물에 있어서 수증기가 특히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비응결. 들어봤죠? 응결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응결이 되면 여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쁘지? 구름으로 만들어지지. 그럼 요 내부는 바로 어떤 상태야? 에너지를 잃은 물방울 상태야. 되나? 심하게 잃으면 뭐가 되기도 하니? 얼음이 있어요. 그걸 빙정이란 말을 쓰지. 그러면 얘네들끼리 뭉치지. 뭉치면 어떻게 되노? 무거워지지, 얘들아. 그럼 어찌 됩니까? 떨어지지. 이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은, 자, 잘 봐. 물은 순물질이니 혼합물이니? 순물질입니다. 물은 순물질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성질, 고유한 성질 바뀌니 안 바뀌니? 물 한 가지뿐이야. 물 내부에 뭐 있는데? 물은 순물질이야. 단,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에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많이 씁니까? 물 자체 하면 녹이는 데 많이 쓰지. 녹이는 물질을 뭐라 부르니? 막 이 기초가 안 되게 막 용매. 소금물은 혼합물이지. 소금물은 어떤 상태야? 물에 뭐가 녹아 들어간 거야? 소금이. 그럼 이 소금은 뭐라 부르게? 용이라고 했다죠. 그렇지, 용질. 소금물은 이제 뭐라 불러요? 용액. 그래. 특히 물이 용매인 용액을 뭐라 부르니? 수용액. 이 뒷단은 이제 수용액에 대해서 나와. 알겠나? 그러면 물은 이런 타이틀을 하나 갖고 있어요. 성질 중에 나오겠는데 가장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야. 다시, 물은 가장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진짜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70%로 물이 되어 있으면 이점이 뭐야? 자, 우리는 양분 흡수하지? 우리 혈액도 대부분이 물이지? 거기에 녹아야만 갈 거 아니가? 녹아야 되잖아. 그래서 물이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도 녹일 수 있어요. 알겠나? 그럼 우리가 흡수하는, 만약에 우리 혈액이 기름이라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녹아. 알겠지? 녹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물이란 가장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냥 안 내리지 물은. 비가 맹물이가. 아니요? 아니지? 고1 때 배웠지? 산성비 들었지? 엄청 깨끗한 공기가 있다. 그죠? 거기에 CO2가 0.03%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그걸 녹여서 내려와. 알겠지? 그러면 물이 CO2하고 만나면 뭐가 되니? 탄산이 된다. 맞지? 그것뿐이가 우리가 한 이산화탄소 있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 공기 양보다 많고 또 CO2가 너무 많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온실효과지. 그래서 이거를 정화시켜주는 거야. 또 하나 석탄이나 석유 우리가 태우는 연료들 있지? 뭐가 나오니? SO2 나오지? SO2는 위험한 기체다. 그죠? 이 SO2도 녹여. 그리고 자동차 붕 무슨 가스야? 배기가스지? 질소산화물도 녹여요. 그래서 다 녹여서 어떤 상태로? 산성인 상태로 내리지. 이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요때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경우도 있지. 오염물질을 뭐 해줘요?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내려줘. 이것만 봐도 중요하지. 그러면 요때 액성은 어떤 상태로 내리노? 어떤 상태로 내립니까? 산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산성으로 내린다. 그럼 이 과정에서 식물 자체는 그대로 물을 흡수해서 뭐 이용하노? 식물은 뭐에 이용합니까? 광합성 이용하죠. 그럼 여러분 1학년 때 물질대사 배웠지? 광합성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죠. 유기물이 뭔데? 먹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야, 너가 무조건 먹는다고 에너지 나오나? 아니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었다. 지방이 많은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가 있겠지만 죽어버린다. 맞지? 에너지가 소비 안 되면 몸속에 에너지 고갈되어 있는 거 다 날아가면 물만 먹으면 죽어요. 그럼 물은 에너지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유기물을 우리가 흡수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유기물을 만드는 최초의 과정이 광합성이잖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유기물이 뭐라고 배웠니? 포도당. 포도당 모이면 뭐가 되노? 탄수화물 묶어서. 그러고 또 그죠? 유기물. 이걸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 또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산소 나오잖아. 맞니? 그 물은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물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1차로 이용했다. 물이 토양 속을 흘러가지. 여러분 산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또 뭐니? 산이랑 신만 난다? 안 된다.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금속을 녹이지. 그러면 녹아 들어간 금속은 어떤 상태로 있대? 이온 상태로 있지. 이온이면 이제 우리 몸에는 흡수가 돼요. 뭐 그거를 우리는 무기염류라 그래. 우리 몸에서 그게 없으면 안 되지 또. 중요한 생리적인 기능도 도와준단 말이야. 그럼 토양 속에 무기물을 녹여. 그럼 그걸 이제 흡수하기 쉽게끔 어떻게 해? 생물체가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뿌리를 이용해서 식물은 무기물을 이제 또 흡수하는 거야. 위쪽에서는 물을 받아서 광합성하고 무기물을 이용을 한단 말이야. 됩니까? 그래서 무기물이 여러 가지 금속 성분이 되면 무기물을 녹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철 이온, 그죠? 뭐 마그네슘 이온 같은 거 이거는 특히 뭐야?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에요. 철은. 되나? 그래서 뭐 흡수하기 쉽게끔 녹여준단 말이야. 산성인 빗물이 토양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때 이 물은 이제 무슨 성으로 바뀝니까? 무슨 성으로 바뀐다? 여러 가지 염류들을 녹였기 때문에 무슨 성으로 바뀌어? 염기성으로 바뀌죠. 되니? 그러면 이제 요게 하천이나 강이나 호수에 모여서 바다로 갔다 순수한 물만 다시 뭐합니까? 증발. 물만 증발한다. 맞지? 그러고 계속 이렇게 뭐하니? 순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물의 순환 과정에서도 물은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을 담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물이라 이러면 너무나 친근하게 알고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물이라면 이제 어떻니?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트린 내용이 많아. 맞지? 억수로 양이 작고 그 다음에 그 양이 작은데 비해 물은 끊임없이 순환을 하더라. 그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생명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면서 순환을 하고 있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묶어서 여러분 한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만 우리 주변의 물은 어떻게 분포하고 그리고 물은 뭐하더라? 순환. 반복하다. 맞지?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요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고 그 밑에 아니 어디 지금 시계를 보지? 자, 그러면 그 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상태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상태 변화. 여러분 어떠니? 상태 변화.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 남아 읽어보면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혹시 몰랐던 사람 한 번 더 기억하고자 물어보자 그러면. 물은 용매로써 다른 물질을 녹이지. 그럼 용액이 되지. 그 녹는 과정은 뭐라 노? 용해. 얼음이 물로 녹는 걸 뭐랍니까? 융해. 맞지? 삼각형에 보입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내일은 여기 3페이지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책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은 반드시 준비를 해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리원 화학원 여러분 진도 계획 설명했으니까 그때 맞춰서 들고 알겠지? 자,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네.